내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는 걸 포기하고 싶니? 애 사방 신고까지 했잖아. 너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야, 수빈과 성재는 결국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성있는 마지막까지 은호에게 추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성재에게 걸리고 말았죠. 이제 가시 방석 위에 앉은 성이 그 위를 더 짓누르는 영락까지 사이다가 빵빵 터질 화려한 날들의 다음에 예고 시작합니다. 은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집 앞에서 성재에게 들킨 성희, 이후에도 성재 앞에서 성희의 진실을 쏟아내는 은호를 보며 성희는 기겁한다.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성희는 도망치기보다 먼저 술을 던지는 선택을 한다. 성재의 방으로 찾아간 성희,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얼굴로 말한다. 제발이 집안의 평화를 깨지 말라고. 이 모든 게 밝혀지면 자신은 목을 메고 죽어버릴 거라고. 그동안 내 아버거지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접 다 보지 않았냐며 과거의 실수였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지금 그걸 아버지에게 밝혀서 아버지까지 미쳐버리는 꼴을 보고 싶냐며 끝내 성재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던진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올수록 성재는 오히려 더 차분해진다. 은호를 떠올리면 그동안 속아왔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신이 느껴온 그 냉대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폭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르지만 성재는 깨닫는다. 이 여자의 과거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모든 구조를이 사람이 쌓아 올린 거짓의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야만 끝낼 수 있다는 걸. 그날이어 성재는 성희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다. 말 한마디 없이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낀 진석.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냉랭함 속에서 성지의 결별로 인한 반응 정도로 생각하려 한다. 그 와중에 드디어 결단을 내린 영나. 자신의 꿈을 끝까지 인정해주지 않는 엄마와 아빠에게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하겠다는 선택. 영나는 결국 집을 나와 작업실에서 홀로 생활을 시작한다. 의존하던 울타리를 벗어나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아보려는 영나의 독립.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아이들. 침묵 속에서 조여오는 진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성이를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 이제 누가 무너질 차례인지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자실에 있는 영나를 직접 찾아가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한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려니 기사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로 영의 숨통을 조인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영나. 하지만 예전처럼 고개 숙인 딸은 아니었다.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다.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 진석은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낸다. 곱게 키워서 좋은데 시집가라고 했더니 집안 망신시키듯 창스러운 만화나 그리고 있다며 그걸 하겠다고 집까지 나간 거냐고 소리를 지른다. 그 순간 영나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집안 전체가 울리는 듯 미친 듯이 소리여 하는 말. 그래서 나간 거예요. 너무 숨막히고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날 위한 거라는 게 누굴 위한 건데요? 아빠랑 엄마가 기대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거 맞아요? 날이 오갈수록 진석의 얼굴은 붉어지고 결국 이성은 무너진다. 진석의 손이 올라가고 영의 뺨을 세게 때린다.
순간 얼어붙은 것이 곁에 있던 성인눈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여보, 그만해요. 애한테 왜 이래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장면을 퇴근길에 목격한 성재. 아무 말 없이 영 곁으로 다가가 떨고 있는 영나를 안고 조용히 위층으로 데려간다. 지금이 집에서 가장 어른다운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재였다. 영나에게 한 바탕 퍼부은 진석의 분노는 방향을 바꾼다. 이번엔 성희를 향해서 도대체 이 집이 왜 이렇게 굴러가? 당신은 그동안 뭘 한 거야? 성재부터 영나까지 왜 하나같이 다 저 모양이냐며 처음으로 성희에게 책임을 묻는다. 집안의 균열은 이제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진석의 폭력은 더 이상 권위가 아닌 파복의 신호가 된다. 그리고 이 순간 성희와 진석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완벽한 가족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 뭔가 단단히 걸리는 게 많은 성희는 진석 앞에서 먼저 바짝 엎드리는 쪽을 택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자기도 잘해보고 싶었다고,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저렇게 삐딱하게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피해자인 듯 말한다. 그러다 은근슬쩍 방향을 친다. 영의 변화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며 성재 친구의 동생이자 영락 곁에 붙어 다니는 지원 때문이라고. 사람 하나 잘못 붙어서 아이 인생이 망가졌다는 뉘앙스를 흘린다. 내가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붙여줬어야 했는데,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기가 직접 영락을 잘 달래보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진석의 마음은 종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누구보다 완벽해 보였던 이 집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큰 소란이 연달아 터지는 건지 뭔가 설명되지 않는 찝찝함이 남는다. 무엇보다 딸의 뺨을 때렸던 자신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결국 진석은 영락을 다시 사무실로 부른다. 이번엔 화가 아니라 답을 듣고 싶어서다. 왜 엄마랑 상의하지 않았냐고. 엄마 말대로 하면 편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 하냐고 묻는다. 그 질문에 영락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아빠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난 엄마 밑에서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고, 혼자서 결정해 본 것도, 스스로 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데 웹툰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한다. 딸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라면 무조건 말리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는 게 먼저 아니냐고 되묻는다. 진석은 말문이 막힌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라고 믿어왔던 성희, 그리고 그 아래 누구보다 예쁘고 착하게 자랐다고 생각한 영락. 혹시 자신이 정말로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영락은 끝까지 엄마에 대해선 더 말하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싶은 건 엄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진석은 이제 성재와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이 집에서 자신이 모르는 일이 얼마나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석은 성재를 따로 불러앉힌다. 여자랑 헤어졌다고 이렇게까지 풀이 죽어있냐며 도대체 왜 이 집 분위기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투다. 그리고 웃는다. 어머니랑 눈도 안 마주치냐?
하지만 성재는